있는데 부셔지고.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는 강박관념만 있을 뿐 생각과 행동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아니 이게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똑바로 얘기해. 크다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 원래 학습 사이트의 화면 크기를 조정해달라는 아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였습니다. 엄마 얘 이렇게 끊어. 아니야. 똑바로 얘기해 그럼. 어떡하라고? 커 자고. 그럼 뭔데? 권우성 씨의 화가 아이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아빠가 화낼 때요? 슬프고 가라앉아요. 가라앉는다는 말이 뭐지? 힘이 없어져? 네, 그리고 가슴이 얼어요. 많은 아들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자식에게 반복합니다. 갖다 놓고 걸어온 거야? 윤준아 좀 줄이자. 한 그릇도 밥. 악순환을 멈출 방법도 모른 채 똑같은 잘못과 실수가 세대를 거쳐 이어집니다. 거기다 놓고 내린 거지. 이곳을 일단 기억의 창고라고 해두죠.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지만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아들들이 이곳에 초대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 화가 줄을 이루었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와이프 애들한테 가고 어떤 이유에서 계속 이게 계속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이 되나를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버지와 똑같이 돼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이들이 안고 온 문제가 과연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력 때문인지 먼저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나 그저께 불편했던 거, 마음이 좀 화가 나거나 불편했던 그 경험을 여러분들의 파트너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족 혹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는 남자들. 먼저 그 핵심 감정을 찾아봅니다. 어저께 느꼈던 이 감정 속에는 나와 늘 함께 동행하는 감정이 저도 한두 개 그 이상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친 그 감정을 나는 어린 시절 누구와의 관계에서 자주 느꼈었는가. 삶을 방해하는 부정적 감정들. 그 뿌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대부분 아버님 무섭잖아요. 얘기도 못하고. 그 아버지의 그런 폭언과 폭행들로 인해서 남자들이 발견한 건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부정적 감정이 성인이 된 지금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어른이 된 지금의 삶이 어린 시절의 경험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하면 술 드실 거 없으면 거의 날마다 날 살 때까지 어머니는 잔소리 하고 폭언하고 이제 폭행하시고 사촌이 되면 복수를 해야 되겠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부정적인 사건은 해소하기 힘든 감정을 남깁니다. 나는 어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은 무서운 마음과 분노가 두 가지가 알았어요. 그 고통은 과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은 분노와 상처가 무표정한 신두만 씨를 흔듭니다. 여기 대물림의 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이 신경회로를 통해 감정과 관련된 뇌의 특정 영역과 연결되면서 생겨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준 상처로 부정적 감정을 반복해서 느꼈다면 성인이 된 후 비슷한 자극만 주어져도 해당 회로가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정당한 비판에도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쉽게 화를 내고 좌절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어린 시절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하는 어린 시절의 부정적 감정은 대부분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38 재욱 씨에게 그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아드님한테 식사 같이 하자고 얘기도 잘 안 하는데 명절 때 이번 추석 때 같이 먹어봤어요. 추석 때. 아버지가 계시면 정재욱 씨는 거실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때문입니다. 무책임하셨죠. 아주 무책임하셨죠. 자식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일에 관해서도 어떠한 것 하나 책임지지를 않고 술로만 사셨죠. 20대 초반부터 해장술은 기본이셨고 저녁이면 항상 술이었고 아침이면 해장술이었고 주치폭력도 뭐 다반사였고 집에서 온 가족이 한겨울에 쫓겨나기도 다반사였고 어머니는 그때 떡볶이 장사하시고 핫도그 장사하시고 한겨울에 저녁 11시나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나서도 또 쫓겨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65일 중에 350일을 아침 6시까지 못 자요. 온 가족이. 증오예요. 어떠한 애정도 없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느새 40을 앞둔 나이. 아버지를 아직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물이 끓을 짧은 시간조차도 아버지와 함께 보내려 하지 않는 정재욱 씨. 문제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커질수록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냥 그게 거의 습관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테레비도 지금 저처럼 망가졌잖아요. 제가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 이제 화나면 제 마음대로 이제 안 되니까 뭐 살림살이가 많이 좋았어요. 엄마를 두드려 패면은 쟤는 막 아주 미치는 거예요. 남편도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자식마저 그래 그러니까 저는 유전자라고 많이 그걸 많이 생각하죠.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와 똑같이 또 한 명의 가해자가 되고만 정재욱 씨. 그뿐이 아닙니다. 그럼 부모가 못마땅하고 이러면은 나가서 지가 직장생활 하면서 방언을 놓고 살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오히려 홀가분 하죠. 지 몸 하나 건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행동을 자신이 똑같이 하면 아버지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버지처럼 목표를 잃어버린 삶입니다. 아직 미혼인데다 경제적인 독립도 하지 못한 정재욱 씨. 무책임하다고 그토록 증오했던 아버지를 닮아가게 만든 건 도무지 해소할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